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국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삼국유사는 국보 자격이 없다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단군 기록을 인용하는데 삼국유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요. 김부시가 삼국사를 쓴 것은 모와 4대 사상으로 쓰여진 책이다. 이련하면 자주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그르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렇게 제목을 붙습니다. 지금 고려 이전을 나타내는 삼국사와 동이전은 5월과 유엔전후에서 가한 지역까지 하나로 보는 사관으로 쓰여졌는데 그런데 이제 이련이 이 고려 지역의 기록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외면하고 숨기는 방식으로 조선 팔도에 맞춰가지고 글을 써놨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조상들의 기록인데 만약에 제가 지금 서울에 살았으니까 족보와 상관없이 우리 조상들을 전부 다 서울 사람으로 고쳐가지고 기록하는 것이 정당한가? 그건 정당하지 않다고 얘기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삼국유사가 삼국사와 동해전을 빌려서 역사를 썼는데 그것과 같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2019년에 제가 그 브로그에 이렇게 이제 공로상에서 삼국유사 공로상을 주니 왜 공로상을 주냐면 삼국사가 존재할까 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존재냐? 삼국유사를 믿고 삼국사를 안 믿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서한 정부나 뭐 북경 정부나 다 그 사람들의 삼국사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게 하고 조선 내내 삼국사를 믿지 않는 것으로 평가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단재 신채호는 삼국사를 뜯어 고쳐서라도 조선 팔도에 맞추라. 그러다 보니까 왕조 시대의 기록을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공로가 있어서 했는데 요거는 뭐 내용은 여하튼 동의전도 남고 삼국사도 남게끔 뭐 그 원인이 어떻게 됐고 결과가 어떻게 됐든 남겨지게 하는데 공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차차 이제 아실 수 있게. 삼국유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삼국유사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신라가 70%고 가락국이 19%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89%예요. 나머지는 1%씩을 말하는 뭐 1%도 안 됩니다만 1%씩 한다 해도 여러 나라를 기록했는데 이게 뭐 1%씩은 양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라와 가라의 역사를 만든 역사책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해기책이 역사책은 아닙니다. 한번 다시 자세히. 이제 이제 삼국유사가 본 이제 시각의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동이 한족이 보는 역사입니다. 여기 이제 18사가 보는 우리 역사예요. 근데 이제 요 세 가지에서 빠진 부분이 뭐냐면 삼국사가 있기 때문에 밝혀진 것이
요 부분이 여기서 옥저까지 요 부분이 삼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밝혀질 수 있는 역사다. 그래서 이제 연표를 보여주면서 이제 감을 놓습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이런 선사가 지금 계신다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낙랑국을 낙랑구도로 묻어버린 이유가 왜 묻었냐 겁니다. 분명히 그 한목은 낙랑국인데 낙랑구도로 보세요. 그리고 기자조선, 위반조선, 한사만, 사만을 조선 팔도에 맞춘 이유가 뭐냐? 그리고 고조선 이전을 삭제한 이유는 또 뭡니까? 그리고 김유신 조상 소금천시를 기록에 있는데도 삭제를 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소금천시는 고조선 이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패망을 조선 팔도로 맞춘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김유신이 일동사만을 한 것을 조선 팔도에 맞춘 이유가 뭘까? 그리고 가락국을 조선 팔도에 맞춘 이유가 뭘까? 그리고 동의전을 조선 팔도 기록으로 맞춘 이유가 뭘까? 이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왜 생소하냐? 요게 지금 최치원이 그 시중에게 올린 글 중에 있는 글입니다. 말씀드리면 동해 지외유 삼국이 있으니까 동해 밖에 삼국이 있는데 마한, 변한, 진한이고 마한은 고구려가 되고 변한은 백제가 되고 진한은 신라가 됐습니다. 고구려 백제가 전성할 때 강병 백만 나무로 5월 부로 유엔제노를 다물하여 장안정부의 커다란 근식거리가 되었습니다. 수황실이 말을 달려서 침략을, 그러니까 고구려 국경을 침략한 것이 수다라가 망한 이유입니다라는 이제 그런 기록인데, 이 부분을 이게 이제 상대사 시중에는 그래도 이거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이 제일 앞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남겼는데 이게 이제 이련이 이 중에서 5줄 중에서 한 줄만 인용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줄만 인용했는데 이 부분을 전부 다 감추기 위해서 한 줄만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련이 구체적으로 뭘 했는가를 살펴보면요. 고조선 이전을 삭제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고조선 이전이 있는 기록이 있습니까? 뭐 25사에 있고 또 삼국사에도 있습니다. 근데 삼국유사가 단군조선을 시작으로 기원으로 하면서 고조선, 단군조선 이전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진화 18사와 삼국사의 공통 부분이 조선 팔도에 일어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이제 그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동파 어린 역대 지리장들을 보고 뭐 이름이 삭제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걸 봤다. 그리고 낙랑구 항목을 해놓고 한상으로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선이라고 하고 이제 그런 데서는 옥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의 역사를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신라가 두 신라가 있는 걸 이래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확인은 안 했죠. 그리고 삼국지와 후가서 동해전을 삼아는 조선 팔도로 절대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72국의 사록은 사로신라가 되고 비미국이 외인이 되는 걸 몰랐어요. 이게 마한 59국 중에 군호국과 비미국인데 그 사람들이 외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만인입니다. 근데 그리고 마리간이 고구려의 지방장관인 거를 지방 지도자인 거를
이련이 몰랐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요. 삼국 이련이 이제 요것이 이제 삼국사 그러니까 최치원의 말이냐 요게 상대사 시중량에 요 부분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에 최치원이요, 여기도 최치원이요, 여기도 최치원 인용하고 인용했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게 5줄인데 요 중에서 한 줄만 인용하고 나머지를 숨겨버렸습니다. 왜 숨겼느냐? 바로 조선 팔도 역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삼국지 후한서에서 삼하는 남제에서 건 58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외인이 회계동야연 담이 남을 주의 이주 단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우시 소강지자고 소강의 아들을 회계봉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외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회계 지역이 양자강 이남인데 양자강 이남에 외인들이 살았다고 했는데 동해전에서 제일 남쪽에 외인이 살았으면요 나머지는 그 북쪽에 있는 한이나 예나 고을이나 부여는 조선파도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발바닥이 여기 딱 붙어버리면요 몸뚱이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없어요. 몸뚱이도 여기서 이렇게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삼국지 동해전을 조선 팔도 역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사만은 그래서 최치원의 말을 빌려서 사만을 얘기했는데 이 사만이 어디 있느냐? 마한 변한 진안인데 마한은 고구리고 변하는 백제고 진안은 신라다. 그러면 어디 있느냐? 고구리 백제가 전설이지 강변병원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전호에 있다고 하면은 유연전호 5월에서 사만을 찾아야지 사만을 조선 팔도에서 찾을 수 있는 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부만 인용하게 됩니다. 고구리 이 수계 자 요게 이제 5줄이에요. 근데 요렇게만 보고 나머지를 숨겼습니다. 요 밑에 있는 요 나머지 한 줄이 뭐냐? 고구리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전을 가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만도 유연전 5월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외인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으니까 삼국지 그냥 일부분만 인용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 이게 이련이 본 건데 요 5줄에서 나머지 요 줄에서 지금 요 파란색으로 어디에 있는 요것이 이제 그 고구리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전호를 통치한. 그럼 요 사이가 여기 이게 누굽니까? 요게 바로 최치원에 살던 신라 얘기를 할 수 있는. 신라가 언제 우리는 유학을 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유학이에요. 저는 58년대 유학생입니다. 예. 시골에서 여기 서울을 나오면 유학이에요. 지금 미국을 가야 유학이고 영국을 가야 되고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야 되지만 아니요. 60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 서울을 올라가는 게 유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연전호 5월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요 빨간 것은 남제서입니다. 남제서에 백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남제서가 있다는 게 발해만을 싸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제서에 나오는 지명의 남쪽으로 뭐가 있느냐? 동명과 덕안이라는 지명이 지금 지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백제가 망하고 둔 5도도 보병칙입니다. 동명과 덕안이. 근데 요 덕안이라는 동북 쪽에는 김수로 왕, 소금천씨, 김유신과 관계되는 지명이 있는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련이 외면했지만은 이 삼국사 46권을 남대설은 그렇다라고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대설에 나오는 백제지역이에요. 이게 남대설 기록입니다. 지금 요게 두 줄반이 가락국기인데 가락국을 치면 여기에 7개 나라를 쓸 정도의 분량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부분에서 백제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즉 유연지나 오월지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지금 고조선을 위서를 통해서 당군조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위서를 인용할 수도 있고 어느 걸 인용할 수가 있는데 이 위서는요 진화에서는 세 번째 서서입니다. 사기, 다음에 한서, 다음에 삼국지 위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요 여고동시라도 요임금과 동시대 인물로 당군을 지적하고 있는데 요는 인간시대입니다. 그런데 단군은 고매자 시대예요. 인간시대 때 신화로 병에 걸려서 넣은 것이 과연 옳으냐. 근데 중요한 건요 삼국사에는 고조선 이전, 당군조선 이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라버렸습니다. 그 25사에서도 사기, 한서, 위서인데 이 삼국지 이전, 위서 이전에 동의에는 구리라는 국구가 있다라고 사기에 써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걸 왜 버려야 됐는지 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를 연구하려고 하는데 지명을 우선 가장 연구하기가 쉽죠. 그런데 삼국시대의 지명을 나타낼 수 있는 지도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는 송나라 때, 그러니까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 때 그려진 지도인데 이 현재 이 지도상에 나오는 지명이 현재 중화민국 국방부에서 발행한 지도와 같습니다. 지명이 다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명이 다 있다면 이 지명을 나타내는 지역에 삼국시대의 지명이 있으면 그것은 삼국시대를 연구하는데 하던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동해와 해동이 과연 어딘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청해성이에요. 청해와 남쪽에는 해남, 여기 또 서쪽에는 해서, 여기 북쪽에는 해북입니다. 여 청해성 동쪽에는 뭐라고 붙여야 될까요? 해동이라고 붙여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해동하면은 황해동 쪽을 나타내는 황해동 쪽 조선을 나타내는 말로 생각하는데 그건 오판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동해라는 말도 어디를 동해라고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 황해를 동해로 할 것이냐, 해동의 이익을 다 동해라고 할 것이냐. 여하튼 근데 동해가요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 지역을 나타내는 건 요 지도입니다. 요게 황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나타내는데 이 황산이 바닷속에 있어요. 제가 바닷속에 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게 어째 바닷속에 있나.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 오른쪽에는 동해예요. 서쪽에는 서해예요. 북쪽에는 후해고 남쪽에는 전해고 가운데는 천해예요. 그러니까 사해 가운데 있죠. 이게 안유성 황산인데 황산이 바닷속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라는 글자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연구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고조선의 위서는 요 위서에 삼국지 집회 위서 여기에 단군 기록이 있습니다. 예, 요것을
여기는 삼국지 위서라고 돼, 요건 삼국지 위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두 가지가 있어요. 위서를 위는 한서 다음 기록이니까. 근데 지금 방금 붙었는데 고조선 이전에 구리라는 국호가 있는데 그때 임금이 치우쳐자였다. 예, 분명히 고조선 이전 국가가 이렇게 구리라는 국가가 있다. 이게 고조선 이전이요. 근데 이련은 지금 고조선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요, 묘예라는 말을 이 삼국사에 보면은 소금천씨가 신라의 조상이고 고신씨가 고구려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끝에 가서 묘예라는 말을 써놨어요. 묘예인가라는 이제 물음표인데 이 묘예가 무슨 말이냐면요. 근데 신라에도 묘예라고. 근데 이게요, 얘기해보면 구리의 백서, 구리위 묘민 선조다라고 하니까 묘민이 구리지후다라는 이 얘기 55권에 있습니다. 근데 이 묘족이 어디냐? 강릉 형주에 있다라는 이제 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묘가 묘족이냐 삼묘족이냐 이런데 이 삼자는요, 이 지역의 세 개니까 이게 이거는 세 지역이니까 의미가 없어요. 묘족이 사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구리라는 국호를 누가 하냐면 고구리 주몽왕께서 국호를 고리에서 고구리로 고칩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국호를 가져올 수 없잖아요. 고구리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묘족에 의다. 그러니까 구리의 백성명칭인 묘예를 가져옴으로 해서 묘민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국호를 가져야 하나는 백성명칭한데, 그러니까 백제는 구리의 첫 임금 거발성을 해서 삼국의 공이 당문조선 이전을 기준으로 역사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단군이에요. 여기가 단군인데 요와 동신인데 요 임금 전에 고신씨가 있고 소금천씨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족으로 알고 있어요. 한족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순임금의 동인, 순위의 동인이라고 했으니까 순위의 동이면은 그 조상들은 동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황제헌은의 동이면 당연히 다 동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도 동이죠. 동의를 조상으로 기록한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국사에 써놨는데 이련이 땡강 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기자조선 떡 써놓고 기자조선이 조선 팔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는데, 기자는요 분명히 왕을 한 기록은 없습니다. 기자가 살았다고 했지. 기자가 산 데가 어디냐? 기라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기인데, 요 지금 서화로 돼 있어요. 요 서화에 살다가 요 몽성에 묻혀있다 그러니까 기자는 아무리 얘기도 이쪽 얘기인데 이거를 조선 팔도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위만조선이 기자조선이고 위만조선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있던 기자조선이 아니라 기자는 조선에 살았고 기자의 먼 후손으로 볼 수 있는 기비, 기준이 번조선 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얘기를 여쪽에 있던 기자의 후예가 조선한 그걸 추진해서 쌓기 말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기자조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조선을 여기 이제 번조선이야. 기위와 기준이 위만에게 빼앗기기 이전의 조선이야. 그때 고구리는 해모수에 고구리가 있고 최승의 낙랑국이 있었습니다. 여기 삼국 시절입니다.
이 진나라 때. 그래서 이 분명히 기자의 후에 기준이 도망가서 옛 한나라 땅, 여기 옛날 한나라 땅으로 가가지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패라는 것이 여기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요리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걸 바다에 빠져서 조선 팔도로 들어온 것처럼 하는데 요게 이제 위만이 쌓은 조선입니다. 위만조선. 요게 이제 기준이 사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요때 기준이 위만조선과 사만에 있었고 그 외에 이제 고구려 해보수에 고구려가 있었고 그리고 최순의 낙난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있는 기록을 몽땅 이리 옮기기 위해서 이려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위만조선은요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창해군만 찾으면 됩니다. 창해군. 이 창해군에 대한 거를 이려는 한반도입니다. 왜? 사기에서부터 후한서까지 나와 있는 위만조선을 위만을 우고를 배반하고 우고를 배반한 남녀가 일으킨 곳을 한이 창해군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냐? 연나라와 제나라 사이에 창해군을 두니까 소요가 일어났다 이렇게 썼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위만조선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거를 이래는 언급하지 않아. 분명히 창해군의 사건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면 위만조선은 요 지역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창해군 사건은 얘기 안 하고 그냥 위만조선을 조선 팔도로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한해 78국을 삼국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 78국은 너무 많고요. 요게 50국 중에서 백제와 고리와 그리고 군호국과 비밀국과 사로국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우리가 연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인들은 비밀국과 군호국이 비밀국으로 해서 외인이 됐는데 회계 동리하연에서 이주, 단주, 주에, 담에 있을 때 남월과 해남도와 요게 이제 대만과 이게 이제 회계지역 거기에 살았거든요. 외인이 아니고 이때는 와인입니다. 원래. 여기가 사만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외인을 우리와 다른 조선 팔도와 일본 열도 역사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고구려 백제는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연을 정치했다. 이 5월 지역이 바로 외인들의 지역입니다. 그럼 이 송사부터 얘기하는 외왕이 외백제, 신라, 임나, 진한, 무한을 육국을 다 자기가 자칭을 하는데 이게 무슨냐? 마한 50국 중에서 네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하면서 싸우던 얘기를 기록한 황하 이남의 사만인들의 투쟁사인데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조선 팔도와 일본 요도로 놓고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련은 지금 유엔전후 5월 지역에 있는 동해 역사를 이 땅에 맞추기 위해서 실행한 것이 뭐냐면 낙랑국이라는 항목을 두었습니다. 그다음 낙랑국 기록을 해야 돼요. 근데 낙랑국 기록을 안 하고 낙랑군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만으로 덮고 기자조선, 위만조선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게 삼국지하고 후한서에 나오는 동해의 위치입니다. 이 옥저에 있는 낙랑국 이 얘기를 이련이 아주 지워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련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요거는 임회상이가 쓴 중국민족사의 동의계라는 말인데 여기 보면 무슨 진 이전에는 유엔전후 5월 지역에 살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산동성, 강수성, 안성. 요건 현대 얘기잖아요. 유엔전후는 고대 명칭이고. 여기 써 있는데 이 송나라, 당나라 때부터
동일을 조선 팔도 일본 열도로 밀어내는 작업을 계속 했어요. 거기에 이련이 소동파가 그린 역대 지리지장도에서 동이 밀어낸 그거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련이 고구려 백제도 조선파 때 맞춘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요것이 이제 소동파가 그린 역대 지리지장도에서 딱 한 장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여기를 황해로 보면 이게 중국 지도로 보면 여기 황해로 보면 여기에 삼국이 있다고 그려놓았거든요. 근데 이 재밌는 건요, 여기에 조선 팔도를 그릴 수 있다면 대만이 없어요. 이 지도에. 요 해남도는 이렇게 좀 큽니다. 근데 대만에 50편에 가까운 지도에 대만의 그림이 단 한 장도 없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지장도를 봤다라고, 소동파의 지장도를 봤다라고 얘기를 3번이나 했습니다. 이련이 분명히 지장도를 보고 송나라에서 동일을 밀어내는 것을 모르고 그냥 덥석 먹은 거죠. 부원조선과 북부여가 있을 때 낙랑국이 있었다 분명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낙랑국에 대한 것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련은 낙랑국에 대한 걸 전혀 언급이, 위만조선 차인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이게 가한이 여러분도 고구려 가한대라면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구당서인데 동의계로 고구려 백제 신라 외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고구려 항목에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일신, 가한신, 기자신 이렇게 해놨어요. 뭐 이제 별신, 성신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 가한신이 있어요. 예, 가한신. 가한이 뭐냐면요, 북방을 다스리는 추장들이 가한입니다. 이제 근세사에 보면, 중세사에 보면은 우리가 징기스칸이라든지, 스칸이 바로, 가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비가한, 돌궐가한, 몽고가한, 다 가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마리까미, 우리나라에는. 거서간 마리까미라고 하다가 신라왕이라고 했다는 이 마리까미. 근데 여기 뭐라고 되면 신라가 2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전부 다 왕이라고 하는 신라가 있고 마리까에서 신라왕이라고 하는 신라가 있다라고 삼국사는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전호 5월 속에 신라가 있더라도 이 땅에도 신라가 있다는 걸 분명히 써놨는데 이 가한이란 가한 제도를 모르는 겁니다. 고구려는 단일 국가가 아닙니다. 연방국입니다. 그래서 가한이 시도를 했다. 이건 종묘사직을 허용한 지방자치입니다. 고대에 종묘사직을 두는 것까지 허용한 지방자치가 아마 고구려 연방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고구려가 어떤 연방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가한신입니다. 이 가한신 제도를 아마 이들은 모르지 않느냐. 근데 삼국유사에는 이 부분을 남해왕편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련이 모를 리가 없죠. 신라가 2개라는 걸. 그러니까 신라가 둘인 걸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자장법사 때 선덕여왕과 정신여왕이 있다는 것까지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금 삼국지하고 후한서를 남북으로 이렇게 배열하고 거기에 지명을 삽입해서 찾아보면 요 맨 남쪽에 외가 있고 한, 예, 고구려, 부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어 서쪽에는 낙랑군이 있고 고구려 동쪽에 옥저가 있다. 이 옥저 동쪽에 뭐가 있는가를 이련은 빼먹은 거죠. 바로 낙랑국을 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나타내는 동해전에서 백제만이 분명하게 요동과 요소를 공유했다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남제에서와 신구당서에서 백제지명에 있는 것은 요동입니다. 그리고 진평군 진평현이든 진평이군이든 요거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지금 이 산수성의 요 서쪽에 진이라는 지명이 하나 있고 요 동쪽에는 고구려 백제의 지명이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이 백제와 삼국지 동의전에서 삼국시대의 요동문서가 어딘가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이 유엔전으로 오래 있던 역사를 묻어버린 겁니다. 삼국사는 유엔전으로 5월서부터 가한 지역까지 다 그게 동포라고 생각하고 기록을 한 겁니다. 왜요? 고구려 후예라고 우리가 자칭했고, 그래서 국호를 고리라고 했으니까.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유엔전으로 5월 지역이 지워지는 바람에, 그래서 이른이 몰랐던 삼국지와 삼국사의 비밀은 비묘국과 비묘국, 사로국, 비묘국, 군호국, 고리국, 사로국이 있는데 이게 삼국사 50거 있어요. 50에 만 50국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50국 중에 있는데 그거를 자꾸 모르니까 지금 아무것도 풀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이제 자장법사가 신라에 왔을 때 선덕왕의 신라가 있고 정신대왕의 신라가 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 그 백제 패망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조선 팔도에서 패망했다고 그러는데 백제 패망은 2번이나 기록을 했어요. 이 삼국유사는 태종 춘추전에 있고 남부에도 있고 2군데 기록했는데 이 오도독부가 우리나라에 없는데 남조에서 58지역에는 분명히 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웅진을 자꾸 우리는 공주라고 하는데 웅진에 대한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웅진은 웅진 동쪽에는 지라성이 있고 윤성이 있고 대산이 있고 사진성이 있고, 이 대산이 태산입니다. 네, 대산 태산. 그러니까 태산 서쪽에 웅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지라성은 지금 비성이 되어 있고 사정성은 청성이 되어 있습니다. 웅진은 지금 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주를 웅진이라고 하면서 자꾸 역사를 맞추는데, 그래서 이 웅진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기록해서 찾으면 됩니다. 근데 안 찾아요. 그래서 지금 지명으로만 찾으면은 지명은 있다 없다라고 이제 왈가왈부할 겁니다. 그러나 삼국사는 자연 현상을 기록해놨습니다. 이건 아시아의 천년의 기후 환경을 연구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이제 660년, 그러니까 660년 2월이라고 여기 이제 우물물이 핏빛이라고 변한다고 해서 벌써 659년 겨울부터 가물었다 이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물면 우물물이 적조현상이 일어나냐. 예? 그리고 강물이 붉게 보이냐. 이 지금으로 이제 저게 핏빛으로 보인다 그러는데 이거는 물감을 푸는 게 아니고 적조현상이거든요. 적조현상은 날씨가 덥다든지 이 하여튼 가물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지 비가 많이 오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가물어서 적조현상이 일어났다. 근데 우리나라는 적조현상이 일어나는 그 사례가 없어요. 뭐 고려나 조선사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가 황산이고 여기가 태산인데 이 사이에 비성이 있는데 이 지역에는 이게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라는 것은 물이 있을 때는 그게 호수 역할을 하지만 가물어 버리면 물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말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적절. 그런데 이제 2월 달에 우물물이 핏빛으로 들어가고 뭐 강물에 사비알물이 핏빛으로 불러는데 4월 달에 두꺼비들이 막 나무로 올라가. 이게 이제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이제 나무로 올라가서 더위를 피하려고 그랬겠죠. 그게 5월 달에 폭풍과 그러니까 태풍이 불었다는 얘기입니다. 태풍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니까 강물이 이제 점점 차였겠죠. 그래서 7월 달에 그 강물을 타고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백제가 평화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주의 금강은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일주일이면 평상입니다. 물이 정상으로. 근데 여기는 이 황산과 태산이 있는 이 지역, 평원에 있는 이 지역, 백마강에 있는 이 지역에는 제노 지역인데 태산 지역이니까 이 지역에는 이 호수의 물이 다 차야지만 흘러갑니다. 다른 곳은. 그럼 호수에 물이 차면요, 그건 밀당이 납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이 제노 지역이다. 유엔전 남제서 권 58지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백제 땅을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나눠 가졌다면은 뭐 이해가 없을 거예요. 왜?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연합해서 백제를 멸망시켰으니까. 그런데 모든 기록에서 뭐라고 되냐? 백제 땅을 신라와 발해 말갈이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병도는 뭐냐? 이건 잘못 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삼국사, 삼국사, 그 당시 신당서에 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거 왜 그럴까? 만약에 남제에서 권 58지역인 지금 하북성 지역에 발해만을 싸고 백제가 있었습니다. 광양, 안구, 대방, 청하, 성향이 발해만을 씁니다. 발해만을 싸고 있는 백제 땅을 발해가 차지했다면 그건 가능하잖아요. 지금 소동파거린 역대 지리 지장에서 영평의 위치가 지금 산해관 서쪽에 영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조영이 영주를 차지했다고 여기 차지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차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발해가 여기까지 차지했는데 우리는 이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를 역시 우리는 배우지 못하고, 이걸 뭐라고 배우냐면 신라왕 그렇게 배우죠. 그러나 분명히 백제 땅을 발해와 말갈이에 가졌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백제가 패망하고 도덕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남제에서 백제 지역의 더 남쪽에 동명과 덕안이라는 지명이 있고, 덕안의 동북쪽에는 김유신의 조상 소금철씨가 살고 김수랑이 살고 김유신이 활동했던 지명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래서 고려백제의 건국과 패망을 유엔년의 5월 지역인데 이건 조선 팔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려는 이 5줄의 기록에서 한 줄만 인용하고 고려백제 전성시 강백백만으로 남으로 5월 부로 유엔전을 가버렸다는 이거를 지워버렸습니다. 숨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제서가 입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제에서 그 지역에 동명과 덕안이라는 도덕부가 있다고 하면은 어디서 백제 패망을 요구해야 하느냐는 거죠. 이거 다 감춰버렸거든요. 이것이 이련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토록 가치를 높이 생각하던 삼국유사 이련이 행한 것입니다. 남대에서 58지역에는 가라도
이게 가락국이 우리나라에서 있다는 건 남대서 58 지역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남대서편 덕안 동북에 소금천씨가 살고 김수로 왕의 처촌으로 보이는 허촌 묘수가 있는 그 지역의 지명 하나에 괴지가 있습니다. 괴가 뭡니까? 상자죠. 금관. 그러면 괴지가 가락국 금관국으로 봐야 되는데 그 지역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가락국을 자꾸 김해라고 이렇게 딱 김해라고 써놨는데 이는 써놨는데 아니, 이 가락국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남대서 권 58을 절대 벗어나서 가락국이 조선 파트로 이 남대서를 벗어나서 놓을 수가 없어요. 가락국이. 그런데 이 가락국을 조선 팔때 그리고 가락국을 조선 팔때 맞추기 위해서 삼국사에 나오는 김유신의 조상 소금천씨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엔제로 5월에 고구려 백제가 있다는 유엔제로 5월도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 김유신이 전쟁을 하던 전쟁 지명이 수백 개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전주인데 이 전주에 있는 데까지 의자왕이 진출한 여기에 덕안이거든요. 덕안 동북에 가니까 여기까지 함유성이 있고 그만큼 백제가 진격을 해버려야 돼서 백제가 망하게 된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이렇게 이 남제서와 그 삼국사 46이 같은데 이거를 몰랐어요. 그냥 삼국유사는 18사만 인용을 했지. 그 삼국사 46권을 분영해버린 거죠. 이게 이제 이련이 삼국사와 동해전을 그걸 인용하되 조선 파도로 보이지 않는 것은 전부 다 가리는 방식입니다. 숨기는 방식, 외면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산 최초의 말을 이용하지만 외국에 있다. 삼국사와 18사는 삼국 이전에 우리 역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고조선 이전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한반도 만주로 나타내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낙랑국어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고구려 백제 건국과 패망한 조선 팔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군옥과 비밀국의 외인들을 우리가 모르는 역사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련이 동해전을 조선 파도 역사로 본 원인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련도 원나라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원나라에서 벗어나서 순수하게 이 땅 역사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해전도 삼국사도 조선 파트로 보이지 않는 것은 지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를 만들자. 그걸 최후까지 인용한 사람이 단재희 신채호 선생입니다. 지금 조선사 연구처에 보면 삼국지를 글자를 뜯어 고쳐서라도 한반도에 맞추자. 삼국사만 그런 게 아니고 삼국지도 뜯어 고치자. 이것이 이련의 그 역사 연구 방법을 따른 것인데 아니요. 삼국사와 동해전은 아시아를 기록한 겁니다. 우리 조상 고려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아시아를 경영했다고 돼 있지 조선 팔도만 경영했다는 기록은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련은 조선 팔도를 경영한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삼국사와 동해전이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숨겨질 거예요. 근데 제가 삼국사와 동해전을 통해서 삼국사가 무엇을 숨긴 것을
알았거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고조선 이전이 있다. 그리고 우리 역사는 유엔제로 5월에서 강한 지역까지, 마리깐 지역까지 그걸 우리 조상들의 무대로 해놨다. 이름이 뭘 몰랐냐면요. 소선과 서해장군이 담판을 할 때 그랬습니다. 고구려 땅을 다 거란이 가져갔다. 고리는 신라 땅만 가지고 건국을 했다. 그러니까 서해장군이 아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해서 국호를 고리로 했다. 그래서 소선이 물러갔습니다. 명분 싸움에 물러간 거죠. 그러면 고리와 거란이 다 고구려 후예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시아를 경영하는 역사를 배우고 가르쳤었는데 이런 그걸 잘라버린 겁니다. 고리 이전을 나타낸 삼국사 동이전을 거기서 조선 팔도로 보여지지 않는 것은 숨기고 외면하고 기록하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련은 그걸 빼먹었지만은 이련 이후에 동국통감부터 이게 위인전에 있는 게 아니고 흥강교에 넣어놨어요. 조선 500년 동안 쭉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근데 아무도 연구하는 사람이 없을 뿐이죠. 분명히 유엔제로 5월에서 조선 팔도까지 다 하나로 보는 역사를 보았어요. 그런데 조선 이련 방식으로 그냥 외면하고 조선 팔도만 하나로 보겠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단군부터 역사를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삼국사에 단군 이전이 있고 사기에도 단군 이전이 있고 예기에도 있고 있는데 우리는 조선 팔도 민족으로 만든 것이 이련이 시작을 했고 조선 500년 동안 아무도 그걸 확인하라고 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확인했더라면 그거 큰일 나죠. 확인하면. 왜? 삼국사도 없어지고 동이전도 없어졌을 거니까요. 그러나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전 방식대로 하는 바람에 삼국사가 남아있고 동이전이 남아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역사를 왜곡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삼국유사가 보물로 되어 있다가 국보로 지금 승격이 됐습니다. 그게 서지학상 가치에 의해서 보물이 되고 국보가 된다고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로 봐서 우리 역사를 축소하고 왜곡한 그런 책이 보물로 있다가 국보까지 승격됐다. 이 땅의 가치 기준이 뭡니까? 이완용을 우리가 그러면 숨겨야 되잖아요. 나라 팔아먹을 수도. 우리는 가치 기준이 없는 후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삼국사와 동일, 그러니까 아시아를 경영한 우리 역사를 왜곡한 그런 책이 국보가 되는 것을 여러분은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도 답답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